안녕하세요, 미저로그입니다. 164cm, 최고 몸무게 64kg. 지금은 13kg가 빠졌고 이 상태를 1년 넘게 유지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다이어트 방법 몰라서 안 빠진 분들 없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8년 동안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60kg 이 밑으로는 죽어도 안 내려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이어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항상 제가 더 뚱뚱했고 폭식이랑 요요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웨딩 촬영 사진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이 몸으로는 내가 입고 싶은 드레스를 절대 못 입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6개월 만에 13kg를 빼고 깨달은 건 다이어트는 살 빼는 기술이 아니라 내 하루가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뭐 떡볶이, 케이크, 피자, 치킨 이런 거 다 먹고 사실 운동도 거의 안 하는데도 몸무게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를 1년 넘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 영상에 제가 64에서 51, 13kg를 빼고 다시 안 찌는 몸이 되기까지 하루 구조를 어떻게 바꿨는지 루틴부터 먹었던 식단, 운동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다이어트 방법 다들 이미 알잖아요. 덜 먹고 간식 줄이고 운동하면 빠지는 거. 근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몸무게는 계속 같은 자리에 멈출까요? 제가 8년 동안 이 고민을 진짜 매일 했거든요. 왜 할 거 다 해도 도대체 안 빠지지? 근데 문제는 의지가 아니었어요. 내 몸 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몸이 그냥 살이 좀 찐 상태인지 무리한 다이어트로 호르몬이 깨진 상태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이 반복되는 건지 이거부터 구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몸무게는 절대 안 움직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랑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 쌓이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긴 상태였고 탈모, 여드름, 홍조, 다낭성, 복부 팽만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몸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2단계에서는 몸이 내 의지를 따르지 않아요. 호르몬이 몸을 조종하는 상태거든요.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한참 다이어트 했다가 호르몬이 다시 폭식하라고 막 시키고 요요를 무한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감량이 아니라 먼저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 이 회복 과정 자체가 다이어트의 시작이거든요. 몸이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살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살 빼기 전에 먼저 몸을 회복시키는 단계부터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병원 도움을 받는 것도 꼭 추천드려요. 그리고 회복 시기 때 제가 먹었던 영양제나 보조제 모두 정리본에 적어놓을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몸을 회복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생활습관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먹는 떡볶이, 빵, 과자, 치킨 못 끊잖아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빵은 진짜 포기가 안 됐거든요. 끊는 순간 좀 지나면 바로 폭식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끊지 않았고 대신 딱 하나만 정했어요. 바로 먹는 순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그리고 무조건 점심 식사 직후에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른 사람들은 의지로 참아서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느낀 게 있어요. 저는 배고프면 무조건 빵부터 찾는데 마른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샐러드, 채소가 많이 들어간 샌드위치 이런 걸 집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샐러드 먹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배고프니까 이게 더 땡기네 이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친구한테는 이미 이게 몸에 밴 습관이구나. 그렇지만 저는 억지로 샐러드를 먹는다기보다 먹는 흐름부터 바꿔보기로 했거든요. 이미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먹는 순서가 첫 번째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디저트를 추가했거든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가 확 줄고 폭식이 눈에 띄게 줄어요. 두 번째는 공복이에요. 제가 해외에 다이어트 관련 유명한 박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이 공복의 중요성에 대해 미친 듯이 팠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공복이 살이 빠지기 쉬운 상태를 만든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공복 시간이에요. 최소 12시간에서 가능하면 16시간인데 저는 처음에 13시간 공복부터 시작해서 14시간, 15시간, 16시간 이렇게 천천히 늘렸어요. 저는 아침 안 먹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던 사람이었거든요. 배에서 막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럴 때 좋은 지방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버터, 코코넛 오일도 먹어봤는데 올리브 오일이 혈당도 제일 많이 낮춰주고 그 다음에 뭐 변비라던가 일단 포만감이 너무 좋았고 단 게 잘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루틴을 말씀드리면 저는 보통 저녁 8시에 식사를 끝내고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400ml에 영양제를 챙겨 먹어요. 그리고 한 9시쯤 되면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해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올리브 오일 2스푼을 먹어요. 공복 상태의 몸은 정말 깨끗한 도화지 같은 상태라서 저는 첫
끼를 아무거나 시작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 좋은 올리브오일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잘 맞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습관처럼 매일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51kg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좋은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도 생각이 덜 나고 몸이 지방을 새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지방은 태우고 기초대사량도 올려줘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는 공복도 이제 16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비가 정말 좋아졌고 몸도 가볍고 피부가 되게 거칠고 퍽퍽했었는데 혈색이 전보다 훨씬 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아침엔 뭘 찾지도 않게 되고 커피 한 잔이나 뭐 단백질 음료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정말 저는 절대 이해 못하던 건데 이 비우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 배고픔을 즐기게 되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작년까지만 해도 꿈도 못 꾸던 사람이었어요. 아예 상상이 안 되던 건데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도 무조건 가능합니다. 정말 무조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양 정하기였어요. 제가 64kg일 때 진짜 대식가였거든요. 웬만한 남자 먹는 양 제가 다 먹었어요. 처음부터 소식하면 또 스트레스로 오기 때문에 저는 덜 먹자가 아니라 양을 정하기부터 시작했어요. 전용 밥그릇을 하나 정해서 밥이든 반찬이든 떡볶이든 뭐 무조건 이 그릇 안에만 담아 먹었고 처음에는 한 그릇으로 절대 양 안 차죠. 당연히 막 4그릇 먹는 날도 있었고 근데 더 먹더라도 무조건 덜어 먹는 습관을 들이니까 나중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내 양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요즘에는 요 밥그릇 한 그릇에서 한 그릇 반이면 딱 배부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참거나 뭐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100% 폭식으로 돌아오는 거 잘 아시죠? 이미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생활 구조가 저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녁에 뭐 떡볶이나 파스타, 뭐 치킨 좀 먹는다고 절대 살이 안 쪄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13kg를 빼고 1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 먹었느냐 혹은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도 아니에요. 저는 빡센 식단도 안 했고 운동도 거의 안 했고 먹고 싶은 것도 진짜 다 먹었거든요. 근데도 살이 빠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이 빠지도록 생활 습관을 만든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점심은 무조건 이 순서를 지켰다고 했잖아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디저트. 저는 점심에 샐러드, 거기에 브라타 치즈랑 올리브 오일을 뿌려가지고 이걸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 조합이 제일 맛있어서 오이, 파프리카, 사과 이 3가지로 만들어서 이제 쌓아둔 다음에 냉장고에 그때그때 꺼내 먹었는데 좋아하는 채소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과는 꼭 넣어보시는 거 추천해요. 이게 달달하니까 군것질하고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예방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먼저 먹으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생겨서 밥을 좀 덜 먹게 돼요. 그 다음에 밥은 한식이나 뭐 샌드위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밥까지 다 먹고 나면 바로 그 먹고 싶은 빵 한두 개 정도 먹으면 진짜 만족한 한 끼 식사 마무리까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이 정신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 만족하는 식사를 하면 폭식으로 절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은 정말 단순했어요. 샐러드는 저녁에 안 먹었고 뭐 간장 계란밥, 참치 나또 비빔밥 뭐 이런 걸 먹었고 한식은 뭐 상관없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남편이랑 뭐 파스타나 치킨도 먹었고 근데 폭식은 거의 없었어요. 점심에 이미 만족한 식사를 했으니까 뭘 굳이 더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도움 많이 받은 게 식전이나 식후에 마신 발효식초예요. 이 발효식초가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천연 소화제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화장실 직방이에요. 혈당 측정기로도 제가 직접 재봤는데 확실히 덜 오르더라고요. 제 공복 혈당 자체가 이제는 항상 안정권이고 예전에는 다리 쪽이 오후만 되면 너무 잘 부어서 오래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붓기가 확실히 덜하고 이게 발효식초가 염증 킬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잔은 꼭 마셔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우리 몸은 소화하느라 바빠요. 근데 중간중간 계속 쉬지 않고 먹으면 먹은 음식을 분해할 시간이 없어서 뭐 당이나 탄수화물이 그대로 우리 몸의 간이나 피하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사 간격이 최소 4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진짜 너무 뭐가 땡기면 뭐 발효식초나 견과류 아니면 과일 뭐 이런 거 약간 먹었고 진짜로 뭐가 먹고 싶다 과자 같은 거 그러면은 달달한 거 말고 차라리 막 칩 같은 걸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진짜 운동하기 싫죠. 제가 진짜 운동에 질려버린 사람인데 솔직히 공복 유산소 30분 하면 당연히 잘 빠져요. 근데 저는 운동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려버린 사람이라 운동을 안 했거든요. 대신에 딱 이것만 지켰어요. 식후에 바로 앉거나 눕지 않기 그리고 1분이라도 걷기 아니면 뭐 집안 청소라도 하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도 사람이 어떻게 매일 지켜요. 저도 뭐 빵 먹고 케이크 먹고 떡볶이 먹고 초콜릿 먹고 다 먹거든요. 중요한 건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그냥 먹고 나서거든요. 저는 폭식하고 다음날 절대 굶지도 않았고 절대 운동으로 벌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재는 몸무게는 사실 3주 전에 먹은 결과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제 먹은 건 대부분 수분 때문에 잠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식해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날도 그냥 내가 만든 구조대로 다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건 전부 바꿨어요. 흰밥 대신에 현미귀리밥, 부드러운 빵 대신에 거친 빵, 그 다음에 단 음료 대신에 콤부차나 뭐 재료 음료, 발효 식초 이런 거 제가 만족이 되는 걸로 모두 바꿨어요. 바꾸지 못한 거는 빵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 단 음료 추천하는 것도 정리본에 달아줄게요. 진짜 신기한 게 전에는 식후 무조건 달달한 디저트를 찾던 제가 요새는 밥 먹고 빵이나 간식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당연히 힘들어요. 이 구조가 몸에 배이는데 최소 3주에서 길게는 한 6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시기만 넘기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아까 그 친구처럼 먹어도 안 찌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이어트는 계속 하는데 나는 왜 항상 제자리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박약일까? 자책하고 포기해본 적 있죠? 저도 오랫동안 안 빠지던 살이 이 구조를 만들고 조금씩 실천해보니까 스트레스 없이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막 빨리 빼는 게 오히려 더 결과만 늦추고 오히려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하는 게 더 빠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3kg를 빼고 1년 넘게 유지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 참는 다이어트, 스트레스 받는 다이어트 말고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구조부터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